네, 어벤져스 전략회의 8월 24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. 오늘도 구자룡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고재영 변호사입니다. 예, 이 처서가 지났는데 이 열대야는 음,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참, 정말 지긋지긋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음, 이제 내일 되면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드는데 9월 되면 조금 나아져야 하는데 이 폭염으로 인해서 참 서민 생활이 여러 가지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전기료 문제부터 시작해갖고요, 음, 건강 문제, 더군다나 또 코로나 창궐하면서 요새 응급실 뺑뺑이 그러게요.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음, 나타나고 음. 우리 구 변호사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? 많이 듣죠. 최근에 뭐 김종인 위원장도 네, 22군데 뺑뺑이 돌았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놀래기도 했었는데 에너지 문제도 요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구나. 이 또 안 틀면 큰일 나요. 예, 그렇죠. 일본에서는 에너지 그 에어컨이 있는데도 안 트는 사람이 많아서 고령자층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어, 틀긴 또 트셔야 돼요. 그럼 또 이제 에너지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또 크니까 그렇죠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께서도 예, 지적을 딱 하신 게 민생 음,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얘기들을 다 짚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자, 오늘 뭐 준비한 세 가지 주제 보기 전에요. 방금 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 속보가 떴는데, 음, 김명수 전 대법원장, 뭐 거짓말 대법원장으로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된 사람인데요.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최근에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.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하는 건데 그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 사표를 냈는데 저 민주당에서 당신 탄핵 시키겠다고 저 난리들 피는데 내가 그거를 당신 사표를 저 접수해주면 내가 저 민주당 사람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맞겠냐 그렇죠. 하고 이제 그 수리를 거부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했는데 음, 나중에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가 음, 녹음 테이프를 트니까 깨갱하고 음. 뭐 사과는 했습니다. 근데 우리 구 변호사님 저 무슨 딱 그래도 전직 대법원장이니까 소환 조사는 한 번 정도로 그치겠죠? 그렇죠. 아마 그 한 번 정도로 그쳤을 내용이지만 대법원장의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환을 못 해가지고 3년 6개월씩이나 걸렸다. 이것도 정말 너무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고 이게 3년 6개월씩 걸릴 게 아니라 네,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때문에 사직하잖아요. 그렇죠. 대법원장이 진짜 미국에서는 그걸 미스터 저스티스라고 부르거든요. 지금 음, 그렇게 그냥 정의의 상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될 분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으면 물러나셨어야 될 거를 그렇죠. 자리를 자기 방탄용이었는지 꿰차고 있고 그 탄핵 좋아하는 민주당에서도 왜 물러나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었나 그런 음, 생각도 들고 음, 저거는 정말 내용이 너무 명백하거든요. 네, 정말 녹취에 다 드러났어요. 그렇죠. 민주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러는데 내가 음, 사표 수리해주면 탄핵이 되겠냐 말이야. 음, 내가 이거 수리해주면 거기 국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듣겠어. 이게 그냥 그렇죠. 상상하게 녹음이 됐는데 이걸 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예, 해서 조회를 하니까 법원행정처 통해 가지고 공문서를 만드는데 전혀 그런 일 없었다. 그, 건강을 걱정해 줬다. 뭐 이런 그렇죠. 식으로 거짓말해 가지고 답변서 보내고 이게 예, 허위 공문서 작성. 그렇죠. 사표 수리하는 건 직권남용. 네, 근데 굉장히 사실관계가 녹취에 의해서 딱 드러났기 때문에 네. 거의 CCTV에 범행 현장 찍힌 것만큼 생생하거든요. 그럼 그러니까 빼박인데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정도가 드러났는데도 저 대법원장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가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게끔 만들고 이제 와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뭐 입장 밝혔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얘기인 것처럼 대법원장이 저렇게 논란 많은 분도 없거든요. 근데 저는요, 국회의원도 뭐 재직 기간 중에 뭐가 되면은 조사 받잖아요. 뭐 그렇죠. 이재명처럼 뭐 좀 피하고 빼고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음, 그런 건 있어도 음, 그래도 뭐 늦게라도 받긴 받아요. 음, 근데 대법원장이니까 안 받는다? 그러니까요. 재직 중에는 한 번도 조사를 못했다. 서면 조사는 한 번 하고요. 네. 저거 보면 이제 우리 헌법에 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음. 이거를 대법원장부터가 깨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렇죠. 사실상의 법복 귀족이다. 특권을 네. 누리고 있는 성역화된 존재들이 사실상으로 존재하고 법원이 그런 거가 한편으로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네.
과연 그러면 그 배려 속에서 눈치 안 보고 정의로운 판결들 해왔냐라면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벗어났거든요. 그러니까 예. 그냥 그게 특권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음. 소신껏 하면서 내가 그런 보호를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정당성을 인정을 받던지 네.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. 이건 그냥 자기 거짓말이나 잘못 혹은 형사 범죄에 대해서 방탄으로서의 특권으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 모순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헌법과 법률에는 현직 대통령만이 재직 기간 중에 이제 형사소추,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그 대통령에게 적용될 그 불소추 특권이 지금 김명수에게도 적용된 거 아니냐. 그렇죠. 근데 네. 이건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도 있어요. 최근에 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수사 예. 진행될 때 법원에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거지 발부를 법원에서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온갖 계좌나 뭐 통신이나 이런 거 다 기각하니까 수사를 진행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검찰은 지레 짐작이 있어요. 이거 수사 진행해봤자 법원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 다 기각해 버리면 아예 안 되는데, 그러니까 법원이나 판사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삼을 때는 의뢰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선입견도 있고.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하나 소환했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수사 진행도 안 될 텐데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그 안에 법관 구성원들이 굉장한 혜택과 특권을 보고 있다 이런 면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김명수의 그 혐의는 뭐 아주 명확합니다.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자기 멋대로 안 받아준 거,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고, 그렇죠. 국회에서 질의가 왔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을 작성해서 국회로 보낸 거,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 2개인데 맞습니다. 너무나 뭐 빼박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 의견이 될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나 형량을 볼 수 있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2개 다 유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. 네. 그러면은 뭐 초범이긴 할 텐데 네. 그래도 뭐 집행유예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. 아, 벌금형은 끝날 문제는 아니죠. 그렇죠. 2개니까 또. 그쵸. 그렇죠. 그리고 아니 국회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공문서고. 국회 모독죄예요. 그렇죠. 진짜 왜 그런 것도 고발 안 하시나 모르겠네. 네.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, 그리고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잖아요. 예. 그리고 작성죄가 있으면 그게 지금 국회로 제출이 됐잖아요. 예. 행사죄가 당연히 포함돼 있어요. 딸려 있어요. 그게 그러니까 혐의가 3개예요. 예. 그러니까 3개를 다 유죄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또 근데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게 또 하나의 함정이죠.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또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. 네. 근데 이제 바뀐 법원이니까 좀 기대는 해봅니다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직 대법원장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판사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런 사건은 판사들이 뭐 컴퓨터 추첨으로 이렇게 해서 오면 제발 나는 걸리지 말라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. 실질적으로 있어요. 실질적으로 제가 판사님들하고 얘기할 기회들이 많잖아요. 저 연수원 동기들 다 판사, 네. 검사 있잖아요. 근데 오면야 하겠지만 정말 정치적인 사건은 안 왔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강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정말 이제 아까 뭐 미스터 저스티스라고 미국에서는 부른다는데 그 저스티스의 최정점에 서 있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어요. 예. 그래서 거기 녹취에도 그게 있어요. CJ라고 불렀어요. 그때 대법원장을 CJ, 그러니까 치프 저스티스라고. 치프 저스티스. 예. 그러니까 저스티스라는 미국의 그 고상한 말은 따와가지고서 예. 하는데 진짜 그 말에 맞는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. 정의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, 진짜. 그래놓고 저스티스라는 명칭은 갖다 붙여가지고 쓰는 게 진짜 나쁘끄럽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. 김명수는 말이죠. 김명수는 이제 문재인에 의해서 이제 대법원장 임명이 됐는데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그 전임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무슨 그 사법행정권 남용 뭐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팍팍 다 긁어갖고 누룽지 긁듯이 다 긁어갖고 검찰에 갖다 준 사람이 저 김명수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정치적이었다. 행동 모두가.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 기대되는 일관성을 전혀 지키지 않고 네. 자기하고 배치됐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증거라는 것을 긁어다가 갖다 준 거는 민주당 정권에 딱 맞아떨어지는 행동들을 했다. 네.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됐고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. 예.
그런 행동들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이 사표 수리하지 않은 것도 이게 민주당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움직인 법관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지 나름의 그냥 일관성은 민주당 그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있었구나. 네. 그냥 아니나 다를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래도 그 김명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.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가 지금 거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이 났는데 검찰총장이 그 전에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에 수사심의위원회,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그쪽의 그 위원회의 판단을 한 번만 더 받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그걸로 종결 처리해도 되는데 왜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겼을까? 이원석 총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. 자, 이제 10월 16일에 그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. 기초단체장 4곳인데 사실 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이기 시작한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구청장 선거 하나였는데 그때부터 막 꼬여가지고 계속 꼬인 상태로 와서 이제 총선에서 참패하는 거기까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요 굉장히 좀 빨리 결단을 내려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당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? 전략 공천. 김태우 전 그 강서구청장. 이번엔 그렇지 않고 시도당으로 공천권을 넘기기로. 저도 좀 뭐 관여를 했습니다만 좀 그렇게 된 경위 또 앞으로 전망 좀 살펴보고요. 마지막으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 하면 요새 이제 금투세 때문에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개미 투자자로부터 아주 그 원성을 많이 사고 있죠.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진성준이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 그 증권가 뭐 그 개미 투자자에는 꽤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. 서로 그냥 고소하고 그래서 막 고소하고 뭐 어떤 사연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예.